했나? 에너지 효율. 이거 시험 범위 아는 사람 없죠? 에너지 효율. 요거 빠르게 나올게 돼.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랑 에너지 효율. 근데 혹시 너희들 이거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이거 그림 그려서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겠어? 그림 안 그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과연? 우리 싹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림을 이거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빠르게 그린 다음에 생각해 보는데 어제 0은 30 무역을 많이 통해서 움직였으니까 무역풍 그리고 30에서 60 실제로 그 서쪽으로 치우쳐서 그리니까 편서 60에서 90 동쪽에서 치우쳐서 보는데 북극 쪽에서 보지. 그래서 극동풍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156쪽 해볼게요. 이거 다 시험 범위지 맞지 얘들아? 그치? 빠르게 나올게요. 빠르게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앞에 건 다 시험 치잖아. 맞지 얘들아? 앞에 거.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볼게요. 에너지 전환. 근데 에너지는 일단 정의부터 얘들아 좀 깔끔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워크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랑 일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 이 힘에 대한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날아가는 새가 있으면 새는 지금 이 지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려는 잠재를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과연 이 물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잠재를 갖고 있는가. 위치 에너지 플러스 그리고 얘가 새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날아가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날아가고 있는 빠르게 있어 없어? 빠르기가 있지. 그래서 이 빠르기 운동 에너지를 합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 안 어렵지 얘들아?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랑 물체가 뭐 역학적 에너지 두고 있어. 근데 그 물체가 마찰이 나와서 움직이다가 마찰이 뭐야 얘들아? 문지를 맞자에 문지를 찰자. 그럼 얘들아 문지르면 얘들아 입자끼리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맞지? 왜? 에너지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부딪히면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열 에너지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 전환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는 우주에서 배웠어. 근데 에너지는 원래 어디서 왔어? 질량에서 왔지.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 기억나더라. 그래서 실제로 마찰이 일어나면은 운동 에너지도 속력이 감소할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건데 그 에너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열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그게 전환되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존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번에 너희들 그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되는 거 볼게요.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동기 너희들 혹시 기억나나? 전동기 요따구로 생겨가지고 N극 S극 자석 사이에 실제로 여기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 주변에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 기억나더라? 빠르게 볼게더라. 자 전류 주변에 자기장 위쪽은 오른쪽 아래는 왼쪽이 생기면서 자석의 자기장 아래는 힘이 똑같아. 위는 힘이 반대야. 위는 힘이 상쇄당하고 아래는 힘이 도와줘.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위 힘은 사라지고 아래 힘만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더라? 이 코일이 돌아가. 그럼 여기다가 프로펠러 달면은 선풍기도 달 수 있죠. 그래서 전동기는 말 그대로 전류가 흘러야만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상호 호환해서 가지고 힘을 만들지.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다 보니까 얘를 움직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부르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말 그대로 전동기 자체 뜻이 뭐야?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기계를 뜻이죠. 맞죠? 그렇죠? 이번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바꾼다. 너희들 기억나 이거? 일단 기억나 너희들? 자 이번에는 전류를 안 흘러? 얘를 풍력발전소 얘들아. 얘가 시계로 돌아. 바람 붙여가지고. 근데 얘가 돌면 이 자기장 사이에 이 면적에 자기장이 가해지는 면적이 점점 세져지죠. 세지지. 면적이 세지면 그만큼 힘을 세게 받아 얘들아. 너 기억나 얘들아? 앞에서 배웠어. 그래서
면적이 커지면서 자기장 세기를 세게 받으면서 밀친다. 너니 그 기억나? 밀치지. 코일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면 앞에서 배웠어 얘들아. 떨어지면서 자기장이 세지고 있지 얘한테. 그러면은 일로 아래를 힘을 가하는 거니까 밀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이 위쪽이 밀치니까 전자들이 위쪽이 N극 청력이 발생하려면은 똑같은 게 발생해야지. 그래서 가까울 때는 청력, 멀을 때는 인력이었어. 기억나 얘들아? 자 똑같아. 면적이 증가하면서 자기장을 받는 세기가 증가하니까 청력.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면 여기는 S, 여기는 N이 발동하는 거야. 이렇게. 어때? 그러면서 얘들이 실제로 돌아가면서 NS가 발동하면서 전류가 흘러나요. 이렇게. 흐르죠. 이 방향으로 맞지? 내 손가락 방향으로.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부르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너희들 이거 꼼꼼하게 해야 돼. 이거 다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알았죠?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발전기로 뭘 발전기더라. 아까 발전기 전기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너희들 그 지금 겨울이잖아. 전기를 통해서 열을 내뿜는 기계 뭐라 불러더라? 전열기라 부르죠. 전열기는 당연히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입자들을 충돌시키니까 마찰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그러면서 열이 나왔나? 나오죠. 전열기.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반대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바꾸려면 뭐 해야 되더라? 얘도 화력 발전소 경난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야? 이런 걸 돌려야 돼. 화력 발전소. 자. 자, 여기 물탱크가 있어. 화석 연료를 태워. 그러면 여기에 물이 어떻게 되더라? 수증기가 되지? 근데 그 수증기가 된 거를 어디 연결해놨어? 어디에? 터빈. 터빈은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뭐라 했어 얘들아 터빈? 돌리는 거. 근데 그 김종국 얘들아. 김종국 좀 결혼했잖아. 김종국 원래 그 그룹 이름 뭔 줄 알아? 터보 말전쌤이. 실제로 이 터빈의 이 턴프가 턴하다. 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빈의 인자는 넌 이름만 들었잖아. 엔진 뒤에가 있잖아. 터빈이라 불러. 그래서 그러니까 돌리는 기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가 봐봐 이런 느낌이야.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확 커져. 너네 이번 시험 보지 않나? 너네 그 뭐야 열에너지 출입 시험 보면 화학할 때 이거 잘 들어야 돼. 그것도 액체에서 기체할 때 기화된다 이제 기화되면 입자 사이가 확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은 이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야. 터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용돌이 생겨. 소용돌이처럼. 그래서 얘가 뭐랑 연결되냐면 N극 S 자석. 코일 안에 자석이 돌아가.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지. 얘들아 자기장이 변하면 여기 안에 있던 애들한테 힘을 가야 안 가야? 가지. 그래서 전장의 이도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했다 부르는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오케이 안 어렵죠? 자 그리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할 때 너희들 봐봐. 쌤 봐봐 얘들아. 이거 배터리지. 너희들 그 배터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배터리 안에 실제로 얘를 우리가 지금 뭐 90% 있잖아 쌤이. 이거 왜 90% 있냐면 여기다가 꽂으면은 전자가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있던 리튬이라는 물질이 결합을 시켜. 결합. 그럼 얘들 결합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화학 물이지. 화합물 맞지? 그럼 얘들아 이 화합물을 결합시켜놨어. 봐봐. 결합을 왜 했냐? 이 결합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결합한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얘가 결합할 때 에너지를 흡수했지. 그럼 이번에는 이 배터리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결합한 물질을 깨트리면 되죠. 깨트리면 에너지 나오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건전지 또는 배터리 뜰 때는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깨트리면서 전기가 다시 나오니까 전기 에너지. 안 어렵죠? 반대로 충전할 때는 어디서 어디로? 전기 에너지가 결합하니까 화학 에너지. 안 어렵지 얘들아? 끝. 자 그래서 이것도 했고 이번에는 마지막 얘들아 반딧불이 보면은 너는 반딧불이도 결론적으로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그 엉덩이 쪽에서 빛을 내잖아 맞지? 그래서 화학 물질을 깨트려서 전기를 그러니까 빛을 얻다 보니까 화학 에너지, 비에너지 이건 직관적이야 직관적으로. 아주 안 어렵죠? 이번에는 광합성은 당연히 광이잖아. 빛광자.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안 어렵죠? 얘들아 봐봐. 화학 물질이면 무조건 화학 에너지야.
알았지? 결합하거나 깨뜨릴 거는 화학 에너지. 알았지?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얘들아.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 전등이죠, 맞죠? 안 어렵죠? 그리고 비대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근데 그 태양 발전 알죠? 태양판. 그래서 그거를 태양 전지라고 불러요. 왜? 태양 전지가 말 그대로 그 건전지를처럼 만든다 해가지고 태양 전지라 불러요. 안 어렵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랑 똑같은 말이다. 얘들아 거의 다 했어. 두 번째 거 에너지 보존 법칙 뭐냐면 이런 문말이야. 너희들 그 우주 초창기 때 질량에서 붕괴하면서 에너지로 나왔잖아. 마치 이런 느낌이야. 너희들 봐봐. 고체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어떻게 되더라? 고체가 봐봐. 입자의 움직임 활발해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더라? 멀었지만 녹아. 그치? 액체, 리퀴드. 근데 액체가 너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더라? 사이가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지? 그러면서 가스.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높아지면 뭐라고 했을 때 우주에서 할 때 플라즈마. 이렇게 되면서 계속 어떻게 되더라? 입자가 부서지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로 바뀌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봐봐. 질량에서 에너지가 왔다 보니까 우리 우주에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퍼지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거나 퍼지는 거야. 우리 우주 전체에서 에너지는 일정하다. 왜? 에너지도 질량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만 이해하는 데는 어렵잖아. 고액기 플라즈마 되면서 점점 입자가 어떻게 돼? 막 분해되지, 맞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돼요. 자, 얘들아 3번 볼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그럼 얘들아 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냐면 쌤이 오늘 갖다 줬어. 자, 얘를 뜨겁게 만들었어. 지금 겨울이잖아 이제 곧. 자, 껐어. 끄면은 얘들아 에너지가 지금 흡수됐지. 그치? 그럼 얘는 운동을 해야 해. 확대해보면 어떻게 될까? 얘 진동하고 있지.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길 거 아니가, 맞지? 근데 얘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 나가. 마찰 나가지. 그러면서 다시 식어 안 식어? 식겠지. 봐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열에너지, 비에너지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어 없어? 그 에너지 날아가면 못 쓰지. 유용하지 못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절약의 필요성은 뭐냐면 전체 양은 똑같아. 에너지는 우리 우주는 똑같아.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가 우리 지구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면 더 이상 그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는 얘들아 정의가 뭐라 했으니? 워크. 줘버린 얘들아.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맞지?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는 절약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이 B 볼게. 아래 거 B. 에너지 효율 볼게. 에너지 효율. 얘들아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냐면 어렵잖아. 근데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에너지를 이만큼 가했어. 그래서 보통 가한 전체 에너지를 Q1이라고 불러요. Q1 뭔 뜻이냐? 뭐 시험 안 나오지만 쌤이 그래도 스펙을 알려줘야지. 퀀티 업 히트 이런 말이야. 양, 열량이죠. 열량. 그러니까 열량을 전체를 가했는데 예를 들어 빛이 에너지를 쓰는데 이 전등이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면 예를 들어 50줄을 가했는데 에너지를 40줄을 빛으로 썼어. 그럼 봐봐. 50중에서 40줄을 에너지를 썼으면 나머지 20줄은 어떻게 했을까? 비율이? 이런 느낌이야. 얘들이 전기를 흘러주면서 얘들이 전기폰 쓰면은 휴대폰 쓰면 뒤에 어떻게 되더라? 왜 떼어줄까? 너네 그 전선 안에도 입자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럼 전자가 가면서 붙지 안 붙여? 붙이지. 그러면서 운동에너지 감소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사라지면 돼야 안 돼? 열 에너지로 발생하는 거야. 마찰열. 그래서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나간다 보면 돼요. 자, 얘를 한번 백분율을 내보자면 몇 퍼센트를 우리가 빛을 쓰는 거야? 80%지. 봐봐. 전등 얘들아,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야? 어두울 때. 근데 50줄 중에서 40줄 썼지.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80%를 우리가 원하는 데 썼어 안 썼어? 원하는 대로. 그거야. 그러면 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80% 또는 5분의 4라고 불러요. 분수로 써도 되고
비율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퍼센트 나타내면은 80% 나타내야 돼. 100분열 하면 되지. 그래서 자, 이게 포인트야. 전체로 간 열은 Q1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를 쓴 걸 이렇게 불러요. W. 뭔 뜻이더라? 아까부터 말했어. 워크. 우리가 유용한데 일을 쓴 거야. 그럼 얘들아, 유용하지 않은데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 얘들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Q1 빼기 W.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10줄 나눈 거잖아. 맞지? 또 얘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봐봐. 봐봐.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를 빼면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Q2로 나타내 보통. 그럼 봐봐. 우리가 이 유용한 에너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대놓고 안 알려줘. 뭐가 어떻게 알려주냐? 이걸 알려준다. 이걸 알려줘. 그럼 봐봐. 전체 에너지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은 에너지를 빼주면은 유용한 에너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말장난이래. 말장난. 말장난이지 말장난.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일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유용한 에너지를 그 너네가 이렇게 구하는 식을 도출해내야 돼요. 안 알려줘 얘들아? 안 알려줘.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157쪽 160쪽 빠르게 올게. 자 에너지 효율 쌤 말했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만큼 비율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른다. 자 너 자동차 봐봐.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이 뭐야? 안에서 연 태운다. 맞아. 연이 연기는 아니고 연이 탈연자. 내 이름만 들었어? 연소하다. 그러니까 안에서 태운다. 마치 이런 거야. 가스오일. 너희들 그 가솔린 차 이런 거 들어갔어? 또는 뭐 휘발유차 이런 거 들어갔지?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화석 연료를 태운 거를 내연기관 자동차 불러. 일단 너희들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효율이 좋을까? 전기자동차 효율이 좋을까? 봐봐.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뭐만 우리가 나타나와? 전자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아까 그 전동기 기억나? 전동기? 바퀴. 전동기의 이름 뭐냐? 여기에 전류 흘러주면은 전류가 만든 자개장과 자석의 자개장이 서로 힘을 가해야 한다. 힘을 가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지. 아까 쌤 보여줬지? 어떻게 힘을 가해지는지. 다시 보여줄까 얘들아? 얘가 만든 자개장은 위쪽이 오른쪽, 아래쪽이 왼쪽. 전류가 흘러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전류가 만든 자개장. 너희 그 기억나? 직선 도는 때는 엄지가 전류고 왼손 자개장이 배웠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위쪽이 왼쪽, 아래쪽이 오른쪽. 근데 자석의 자개장은 항상 오른쪽 아래쪽에 있지, 맞지? 이때 봐봐. 왼쪽에 있는 이 전류가 만든 자개장은 위쪽은 자석 자개장은 반대야? 똑같아? 반대지? 사라져. 아래는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아래만 힘이 살아있다 보니까 얘는 위로 올려져요. 얘는 어떻게 돼? 위가 똑같고 아래가 반대지. 아래가 삭제당하고 위만 살아있으니까 내려와. 어떻게 되라? 이 지금 코일 어떻게 되라? 돌지 이렇게. 자, 전기자동차 얘들아. 전류만 흘러준다면은 거기 안에서 원자랑 전자가 부딪히는 거 말고는 뭐 에너지가 뭐 다른 데로 새어나올 일이 있어 없어? 그래서 전기자동차 효율이 좋은 거야. 그래서 쌤이 얘들아 되게 놀란 말을 주자면 지금 우리가 다 17살이지 맞지? 쌤이 약속하자면 불과 한 10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 다 사라질 거야. 싹 다. 근데 테슬라 차 이런 거 들어왔잖아. 100% 전기차밖에 못 살아남아요. 왜? 내연기관차 안에서 태우면 불 지른 거야. 맞아. 태운 거야. 태우면 열 나와 안 나와? 또 빛도 나와 안 나와? 어때?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 에너지를? 근데 전자는 어때? 움직일 때만 마찰 생기고 나머지는 에너지 에너지가 뭐랄까 유용하게 나가지 않는 에너지 없지. 그래서 효율이 너무 좋아요. 봐봐. 화학 에너지 100% 중에서 열이 82% 나와. 겨우 18%가 못 써요. 내연기관차. 왜? 태우면은 열과 빛이 나오잖아. 근데 전기자동차 20%만 마찰이 생기고 나머지 80% 어떻게 돼? 전자 가잖아.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80%는 돼요. 뭐 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기자동차 쓰겠지, 맞지? 근데 아직도 왜 내연기관 쓸까? 사람들이 위험해서 맞아 신뢰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약간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배터리가 불났을 때 끄기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내연기관차가 약간 멋있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그 뒤에 보면 매연기가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그거 다 사라지고 맞아요. 과태료 물 거야. 나중에 다 사라져요. 근데 전기차야. 자, 어쨌든 전기차로 다 바뀔 거야, 얘들아. 자, 얘들아, 쌤이 말했던 거 우측 상단 봐봐, 얘들아. 나와, 안 나와, 얘들아. 나오죠, 얘들아. 이거 기억해줘야 되라, 알았죠? 자, 다시 왼쪽 볼게. 3번 에너지 효율적 이용 볼게요. 에너지 효율이 좋을수록 얘들아, 너희들 유용하지 않게 나가는 에너지가 적어져 안 적어져? 적어야지. 그 얘들아 생각해봐.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은 에너지 값이 작아지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써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에너지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에너지가 얘들아 쓸 수 있는 게 쓰면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나가지.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일까 무한정일까? 한정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유용하지 못한 에너지 나가지. 그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체를 써야 한다. 자, 대표적 볼게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혹시 뭔지 진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Y. 하이브리드가 뭔지 영어로 잡종이라는 뜻이야. 섞였다, 혼잡하다, 섞였다, 믹스처 똑같은 뜻이야. 자, 뭔지 얘들아 하이브리드 차. 뭐가 섞였을까?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안에 태울 수 있는 화성을 태울 수 있는 이 기관도 있고 배터리랑 전동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하이브리드가 왜 좋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가 사기적이냐면 내려올 때 있지. 내려올 때 바퀴가 알아서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중력이 일을 하잖아. 봐봐 얘들아. 자, 내려와. 그러면 중력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비슷하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엑셀, 그러니까 힘을 안 가해도 아래로 떨어져. 떨어질 때 얘들아 뭐 할까 얘들아? 봐. 떨어질 때 이 자동차 안에서 코일이 돌아가지. 근데 이 코일에서 뭘 연결했어? 하이브리드니까 배터리. 그거 봐. 얘가 굴러갔지 자연스럽게. 근데 얘가 굴러가면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돌지. 면적에 가해지는 자개장의 세기가 증가 안 증가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지. 그래서 뭘 일으키고 있어야? 전자궤도. 내려갈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야. 실제로 쌤차가 테슬라 차야 말이야. 내려갈 때 배터리가 충전돼요. 그럼 전기 충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쌤이 계속 말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얘들아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때 충전 안 되고 올라갈 때는 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약간 하이브리드 차가 얘들아 왜 갑자기 내연기관 갇힌 줄 알아? 이런 거야. 내연기관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원할 때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내연기관 차야. 에너지 확 나오잖아. 그렇지만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세인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 너희들 그 보통 보면 스포츠카 보면은 전기자동차 보통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혹시 그 한번 혹시 엄마 아빠 차에 스포츠카 혹시 있는 사람 있어? 뭐 포르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차가 진짜 효율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한꺼번에 뭘 써 얘들아? 화석 연료 써버리지. 그래서 그런 차가 진짜 기름 많이 먹어요. 넌 고급류 혹시 아는 고급류 들었어? 효율이 되게 안 좋아. 사실 원래는 이 스포츠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한테 쓰레기차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그래. 효율적으로 보면 맞잖아. 그냥 너네 그 이름만 들어봤어? 그 쌤 친구 중에서 포르쉐 타는 애 있단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혹시 기름값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 놀라지 마더라. 한 40, 50 나와요. 근데 일반 차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 쌤차 얼마 나올 거야? 만 원? 만 원 나와요. 전기차 만 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석 연료는 뭔가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쓸 때 필요하지. 그래서 혹시 하이브리드 차가 언제 에너지 쓰는 줄 알아? 시동 걸 때. 맞잖아. 시동 걸 때 갑자기 확 안을 돌려야지. 갑작스럽게. 그래서 구동시킬 때만 화선을 쓰고 거의 안 써. 또는 갑작스럽게 이거 기어를 밟을 때. 그러니까 너는 엑셀 알지? 그 엑셀이라고 들어봤을까? 그 엑셀 기어라에서 받는 거 있단 말이야. 가속시키는 거. 이때만 화석 연료랑 전기에너지 같이 쓰는 거지. 평상시에는 화석 연료 잘 안 써요.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그치만 제도품이 뭘까? 전기 자동차. 오케이. 오케이 다 했고 얘들아. 열 병합 발전 볼게 얘들아. 열 병합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열이 나가는 걸 병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봐봐. 화력 발전으로 터빈 돌렸어. 근데 얘들아 쌤 뭐라 했어?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열이 나오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그럼 그 열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딴 걸로. 그러니까 나가는 열을 물을 또 거기 주변에 감싸가지고 물을 끓여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최대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뭔가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게 열병합 발전이야. 요새는 다 열병합 발전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열병합 발전은 그냥 화력 발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가는 열을 최대한 쓰겠다. 그게 열병합이야. 병합이 어디라 병합? 너는 그 이런 말 들었지? 회사 병합하다. 합치는 거야. 최대한 쓰레기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 얘들아, 화력 발전의 에너지 흐름과 열병합 발전의 흐름 볼게요. 뭐 지금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손실이 42%. 근데 열병합 어때라? 열병합은 줄었지. 왜 줄었을까? 열을 에너지 효율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게 나갈 에너지를 막아버린 거지. 다시 쓰게끔. 끝. 얘들아 그리고 조명기구 볼게요. 너희들 그 백열등, 형광등. 얘들아 백열등, 형광등 요새 안 쓰지. 왜 안 쓸까? 안 좋아서. 근데 이런 느낌이야. 백열등, 형광등 쓰잖아. 그럼 너희들 그 안에 보면은 매우 저항이 큰 물질을 써. 그러니까 저항이 크니까 어때? 전류가 잘 흘러 못 들려. 못 들리지? 그 말은 뭔지 알아? 전자 가면서 많이 불친단 말이야. 근데 내가 LED는 어때? 물질. 너희 혹시 이거 기억나? 오랜만에? 얘들 이거 혹시 기억나? 너희들? 쌤한테 1학기 때 들은 사람은 알 건데 너희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기억나? 파지티브, 네거티브 기억나? 파지티브 전자를 받는 물질. 네거티브 전자를 잃는 뭐야? 약간 15족, 3족 이런. 보면 얘는 전자가 뭐 하나 남고 얘는 얘가 하나 남고 얘는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 얘 다 이해할 없애들 하시면 안 나오니까 이거 말고 쓰면 돼. LED는 반도체에서 있어가지고 남는 전자가 쏙 들어가요. 그럼 마찰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빈 공간으로 쏙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 반짝하면서 에너지다. 그래서 LED가 효율이 좋은 거야. 얘들아 이거 다 LED 맞을까 맞을까? 다 LED야 이거. 이거 하루 종일 틀어도 몇십 원도 안 나와요. 한 80원 나올까? 엄청 적지. 자, 그럼 문제 넣을게. 혹시 엄마가 불 안 끈다, 불 안 꺼갔다고 혼낸 적이 혹시 있어? 없어. LED 등은 사실 계속 너희들 저희 뒤에 보면은 다 LED 등이지. 뭐 병원 같은데 다 지금 LED 등으로 광고가 있잖아. 광고판, 네온 사인. 그거 평생 켜놓잖아. 계속 밤에. 얼마 나올까? 몇백 원? 저는 큰데. 그래서 사실 이거 안 주면 안 되긴 한데 방에 불 켜고 가도 전기세 안 나온다. 라고 보면 돼. 거의 안 나와. 왜? 요새는 다 LED 쓸까? 아니 형광등 아니면 배경등 쓸까? LED. 그 효율이 엄청 좋아요. 효율이 한 90% 넘어 90%. 오케이. 자, 얘들 에너지 효율 관리 볼게요. 너희들 일반 사람들이 사실 얘들아 이 에너지에 대한 거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야. 당연히 1일수록 1일수록 유용하게 쓰이는 게 많을까? 유용하지 않게 쓰이는 게 많을까? 유용하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1등급에 치우쳐져요. 안 어렵죠? 너희들 그 웃는 표시 있잖아. 웃는 표시 얘들아. 이렇게 웃는 표시. 이렇게. 웃는 표시는 뭐 아니야? 이거 웃고 있잖아. 이렇게 맞지? 얘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플러스 대기 전력이 낮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기 전력이 뭐냐? 이거야. 쌤이 저거 지금 꽂아놨지, 얘들아. 저기 지금 휴대폰에 꽂아놨지. 쌤이 지금 뭔가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꽂아놓기만 해도 너네 전압차가 있어 없어? 전압 220V 있지. 그래서 전자를 눌러줘가지고 얘를 안 켜도 자연스럽게 전류가 흘러. 근데 그거를 요새는 대기 전력을 줄이는 제품을 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저를 사실 꽂아놔도 까먹어도 사실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웃는 표시를 하고 있다는 뜻은 대기 전류도 줄였고 에너지 효율도 줄이니까 여기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너희들 혹시 이런 거 읽을 줄 알아? 200W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요? 이거 읽을 줄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쌤 해석해줘야지. 모르니까. 여기 뭔지 1초당 에너지를 200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 또는 너희들 혹시 그 1kW 시당
혹시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지. 3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계산할 사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웃는 표시, 에너지 절약 뭐 표시 또는 뭐 에너지 소비 등급 표시 우리 보고 간단하게 확인한다. 근데 그 집에서 1등급 아닌 거 없지? 근데 세탁기는 애들 어때? 봤어 얘들아? 세탁기는 보면 3등급, 2등급짜리도 있어요. 왜냐면 세탁기는 애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돌리니까 마찰이 심해. 그래서 에너지 많이 먹어. 근데 요새는 다 1등급으로 돼 있을 거야. 요새는 또. 얘들아 그 지금 빨리 넘어서 159쪽 봐봐. 159쪽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얘들아. 159쪽.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볼게요.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 신 새로운 에너지. 재생 다시 제자에 생이 생겨난다. 다시 사회금 쓸 수 있다. 이런 거야. 얘들아 화석 연료는 땅에 묻혀있는 거 쓰는 거지. 얘들아 화석 연료는 태우면 더 이상 쓸 수 있어? 화석 연료는 원래 어디 있던 거야 얘들아? 근원이 뭐야 근원? 생명체야. 원래 생명체가 썩지 못하고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걔가 더 이상 우리 안 묻히고 있지 거의. 뭐 당연히 평상시에 뭐 산들은 묻히고 있어. 생명체 묻히고. 근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묻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석 연료 고갈이 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쓰는 거. 햇빛, 물, 지열, 강수 이런 것들 다시 쓸 수 있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요새 많이 써요. 자, 신에너지 볼게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및 가스화. 아니다. 석탄은 화석연료인데 왜 이게 신에너지냐?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키면은 얘들아 봐봐. 석탄은 원래 고체지. 근데 걔를 응축시키는 거야. 응축. 그러니까 밀도를 올리면 어때? 작은 부피일 때도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효율이 좀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재생에너지 볼게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재생. 신에너지는 뭐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화석 연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새롭게 뭐 한 거야? 리모델링한 거야. 다시 바꾼 거야. 그래서 장점 볼게.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 장점. 일단은 에너지 자원이 이제 고갈될 염려를 좀 줄이는 거지. 왜? 바꿨잖아. 뭔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런 느낌이다. 에너지 효율을 올린 거지 이렇게. 올린 거야, 알았지? 또 실황정적이니까 무한적으로 사용한다. 단점 뭐하면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 예를 들어 볼까? 너네 그 태양광 발전 어때? 태양전지 어떻게 돼? 다 깔아야 되지? 너네 풍력 발전 어때? 세워야 되지?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뭐 하더라? 원할 때 쓸 수 있어. 봐봐, 너 바람 불어야 야? 그래서 바람 불어? 아니지. 또는 땅이 뜨거워야 약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 기억나? 판이 벌어지면서 마그마 나오잖아. 이런 곳에서 지역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원할 때 에너지를 못 쓰지. 에너지 효율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지 않아. 좋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랄까 계속 공급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석 연료를 의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점점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요. 자, 다 볼게 얘들아. 신재생. 자, 얘들아 볼게. 아래 볼게. 수소 에너지 볼게요. 그러니까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너가 봐. 수소가 연소할 때 뭐가 발생해? H2. 어때? 얘 우리한테 위협받지 않겠지. 물이니까. 그래서 얘도 신에너지. 연료전지. 먼저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배터리 일종의 연료전지야. 연료전지. 그러니까 뭔가 전자를 움직여가지고 결합시켜가지고 에너지 내뿜게 만드는 거. 배터리. 자, 연료전지 했고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액화나 가스 형태로 저장하면은 우리가 이 고체보다는 조금 더 부서트려놨기 때문에 쓰기가 좋아요. 알았지? 자, 재생에너지 빨리 볼게요. 태양광, 햇빛이니까 햇빛을 받으면은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바로 가요. 왜? 이거야. 반도체. 빛이 받으면은 전자가 쏙 들어가요. 근데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풍력 에너지. 한마디로 바람이니까 날리기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이거 전자기도. 아까 배웠잖아요. 전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 또 수력 에너지. 뭐야? 떨어뜨리는 거. 낙차.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터빈 돌려가지고 전자기도. 안 어렵죠? 조력 에너지.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조력 에너지 뭐야, 얘들아? 지구 자전에 여기에 달이 있어. 달 돌고 있잖아. 달 쪽으로 어떻게 되더라? 물이 떨어지지. 이렇게 물이 모인 곳은 뭐야? 밀물. 물이 안 모인 곳이 썰물. 밀물은 만조,
썰물은 간조라 불러요. 자, 이렇게 물이 몰려왔을 때 닫아. 그러면 물이 높이 차게 나갔나? 맞지? 그러면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에너지 얻는 거야. 알았죠? 왜? 수압차 발생하잖아. 맞지? 그래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맞힐 거야 얘들아. 파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뭐야 얘들아? 파도야 파도. 이런 거야. 파력 에너지가 되게 신기한데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 생겨나? 가보나. 물이 뚫려 있어. 여기다가 프로펠러. 자, 이렇게 봐. 너희들 파도 쳤어. 출렁출렁 오지 여기? 여기도 올라오지? 그러면 부피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가 작아져 안 작아져? 입자 사이 거리가 올라오면 작아지. 그러면 압력 세잖아 진짜 여기 안에. 그러면서 고기압, 저기압 바람 불면서 돌려요. 그럼 돌리면서 뭘 해? 전쟁기도. 또 어떻게 돼?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늘어나 안 늘어나? 그 압력이 작아져? 작아지니까 고기압 이거는 올라올 때는 나가고 내려올 때는 들어왔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파력 발전은 요런 원리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여기 사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날아가요. 여기에서 있으면 얘들아 진짜 날아가는 동안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이 그냥 저렇게 뭐랄까 진짜 사람이 뭐랄까 종이장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저기 위험해요. 어쨌든 파력 발전했고 이제 지열 발전 했잖아. 지열 어디야? 너희들 그 멘틀에서 폐기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 뜨거우면 너희들 뭐라 했으니? 무게 가벼워지 안 가벼워져? 가벼워지지. 그럼 떠 안 떠? 뜨지? 뜨면서 빵 올라왔다. 뭐 어떻게 돼? 갈 거 없으니까 퍼지지. 이때 여기다가 지열 발전 지으면 어떻게 돼? 좋죠. 왜? 뜨거운 게 에너지 올라오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해? 또 물을 끓여가지고 또 터빈 돌리는 거야. 안 어렵죠? 자, 바이오 에너지 뭐 하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쓰는 거야. 너 바이오 뭐 뜻이야? 생명체에서 온 애들이야. 너들 생명체는 살아있는 전에 뭘 먹어? 영양소 먹지 맞지? 그래서 그 영양소 안에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거야. 봐봐. 너들 우리는 얘들아 모두 다 뭘 먹어? 쭉 내려가면 생산자 기억나? 생산자 얘들아 뭘 안에 저장해놔 얘들아? 빛 에너지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쪼개있을 때 빛 에너지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도 그만큼 쓰는 거야 우리가 빛 에너지만큼. 자, 폐기물 똑같아. 얘도 옛날에 사용전에 먹이사 통해서 쭉 올라오면은 그 물질이 깨트려가지고 실제로 에너지를 내뿜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얘들아 다 했어. 다 했고 너희들 그 160도 넘겨봐. 160조. 얘들아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필요성 말 그대로 화력 발전, 핵 발전소는 어때? 안에 매장량이 한정이야 무한정이야? 한정. 그래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해야 한다라고 몰라. 4번 신재생 에너지 이용한 발전의 장단점 볼게. 연료전지 얘들아 연료전지는 어때? 전기 내가 봐. 화학물을 쪼개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높이물 나와 안 나와? 뭐야 약간 스테이온 것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폐기물이 안 나온다. 그게 장점이야. 그리고 또 효율적이야. 왜? 너희도 아까 배터리가 어땠다 했어? 전기자동차가 효율이 좋다 했지? 똑같은 느낌이야. 연료전지는 건전지랑 똑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요. 태양광 발전 당연히 고가제 연료가 적고 그냥 생각해봐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고가제 연료가 없지. 햇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얘들아 효율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효율이 안 좋고 또 날씨가 흐리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넓게 펼쳐야 돼 안 펼쳐야 돼?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해. 별로 안 그러니까 지금 효율이 좀 높인 다음에 만들어야 돼. 자, 풍력 발전 얘들아 실제로 오염 물질 배출 안 된다 또는 설치 기간이 짧다. 근데 단점은 당연히 바람이 불지 않는 쪽은 어때?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또 예측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거 단점이 아니라 예측도 불가능해. 조력 발전 너희들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왜? 예측 가능해. 너희들 봐봐. 아까 달 있잖아 달. 지구야. 돌아. 얘도 돌지. 달이 어느 위치에 오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그럼 다 예측 가능하지. 그치? 근데 단점은 뭘까? 단점은 이 갯벌을 파괴시킬 수 있어. 왜? 그러니까 갯벌 쪽이 어떻게 해? 갯벌이 있는 쪽이 어때? 물이 들어오면 차지? 물이 나가면 뭐 하는 거야? 갯벌. 그치? 근데 갯벌이 왜 이름 갯벌이냐? 물이 개우다. 벌은 뻘판. 개우다가 뭐냐면
왔다 갔다 물이 나간. 너네 이만 안 들었어? 속을 개우다. 그렇지? 뭐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목으로 넣고 어떨 때는 속을 개우고. 맞죠? 그래서 갯벌이야 불러. 갯벌을 얘들아 졸업 발전 만들기 좋은데 그래도 뭐 해야 돼? 만들면 갯벌을 어떻게 시켜야 돼? 파괴시켜야지. 그래서 안 좋은 거야. 갯벌 애들은 실제로 너희들 생명체 많이 사는 거 알지? 대표적으로 뭐 했냐고 내가 음식물? 꼬막. 꼬막 얘들아. 꼬막 알아? 꼬막 아시지 얘들아? 꼬막 안 먹을 수 있어 얘들아? 뭐 해야지? 그치? 그럼 또 꼬막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해수면 높이차 큰 곳에 설치해야 되니까 갯벌 파괴한다. 이거 말고 쓰면 돼. 바이오엔지 볼게. 바이오엔지 아까 말했어 쌤이. 생명체에서 온 애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있잖아.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 다 쓰는 거야. 근데 단점은 당연히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걸러내고 뭐 다시 또 이거를 뭐 그러니까 뭔가 걸러내는데 다시 또 에너지가 더 써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는 장단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이 물질들 있잖아. 그 물질들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 시켜야 돼. 근데 음식물 쓰레기 그만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막 그 뭐야 벌레 꼬이고 하잖아, 맞지? 그걸 이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적당하게 분해시켜야 돼 이렇게. 그걸 재배하는데 뭐래? 재배. 그래서 재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때? 재배시키는 애들아 써야 움직여야지, 맞지? 그래서 에너지 쓰다 보니까 그게 안 좋아요. 자, 5번 얘들아 하고 마칠게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만 굴리는 거야. 이제 영국에다 그런 나라가 있어. 근데 핵융합 연구 뭐냐면 얘들아 지금 핵융합하지 않고 핵 분열을 하고 있어. 왜? 핵융합을 하면 실제로 너희들 그 융합시키는 데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핵융합 연구가 요새 지금 배도가 되고 있는데 핵융합이 근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얘기가 잘 안 되긴 했는데 핵 분열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랍게도 핵융합 연구가 선을 꼽히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러요. K스타. 먼저 시간 딱 봐도 약자리더라. K. 뭐긴 뭐야? 코리아 스타. 스타가 뭐야? 별이죠. 아마 들어오는데 별이 뭐야? 핵융합이지, 맞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핵융합할 수 있는 장치를 코리아 스타라고 불러요. K 스타. 자, 너희들 그 스마트 그리드와 가상 발전소라는 말이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얘들 뭐냐면 스마트 똑똑한 얘들 그리드가 혹시 뭔지 알아? 그리드가 얘들 뭔지 아면 약간 그물 뭐는 뿌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약간 우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느 쪽에 에너지 덜 필요하고 이거를 사방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한마디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학원이랑 뭐 나라랑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싹 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까지만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얘들아 집 가서 자이스토리랑 완자 둘 중에 하나 풀어야 돼. 뭐 해야 되면 아까 쌤이 너희들 그 엘니뇨 라니냐 날씨 있지, 맞지? 그거랑 요거 에너지 효율이랑 신재생 에너지 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 화학을 얘들아 안 배운 사람도 좀 풀어오면 좋을 거야. 근데 화학 풀다가 막히면 그냥 비워와. 알았지? 얘들아 3개 필요와 3개. 3개 돌려오세요. 끝. 근데 항상 공부할 때 규칙 생각해. 규칙. 하루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규칙. 일단 엘니뇨는 무효품 약할 때 셀 때. 약할 때. 라니냐는 셀 때. 반드시 맞지? 자 그럼 얘들아 엘니뇨 하나만 알면은 라니냐는 알겠지? 갑시다.